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서지입니다. 11월 2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거래량 증가, 분위기의 향방은 10월의 거래량이 전의 거래량이 올해 최대 2,700건에 달하는 거래량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분위기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자, 2,700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9월 달에 엄청 줄어들었던 거래량 이 두 가지를 평균을 한번 내봅시다. 대충 평균을 내보면 이 숫자가 4,600 나누기 2를 해보면 2,300, 2,300.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야, 10월에 거래량 늘어나는 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전에 이렇게 규제지역 해제되고 아니면 돈 금리가 초저금리로 가면서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처럼 이런 대단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냐 물어본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해 연평균 거래량 1, 2월 달을 제외하고 2,3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보여줬는데요.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집값 상승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아파트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런 것들 광고 이렇게 표시되어야 맞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집값 상승 불보듯 뻔하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수 심리 확산.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맞다면 그래 집값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매수 심리부터 한번 볼게요. 서울 매수 우위지수 72에서 43까지 한 두 달 반, 거의 석 달 동안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바로 이어서 조금 잘 나간다고 했던 인천, 울산 지역도 매수세가 꺾이고 있고요. 뒷심을 발휘하고 있던 대전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고요. 광주, 부산, 대전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전제 하나 매수 심리 확산 아니더라. 금리 인하, 기준금리는 인하된 게 맞아요. 근데 9월달만 보더라도 신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갔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갔어요. 코픽스 금리도 올라갔어요. 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아니거든요. 기준금리로 돈 빌리나요? 시장금리로 돈 빌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집값 상승 불보듯 뻔하다. 라고 하는 것 기본 전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성립하지 않겠다. 그럼 이 아파트는 대박이 날 것이냐고 물으면 그 또한 아닌갑다. 뻔뻔스럽게 광고를 낼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광고비 좀 써야죠. 자, 고수님의 반박 불견 의견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어, 정부 규제로 사실 정부 규제? 그 처음부터 약속된 그냥 그 돈 푸는 양이잖아요. 정책자금 40조, 민간자금 그에 대응해서 45조 이 정도 돈 푸는 거 계속 약속돼 있었거든요. 이런 걸 규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 신고가 대장 아파트 계속 속출 중이다. 그 신고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물가 상승률 반영, 그것보다 약간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플러스 되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대출 많이 끌어다가 했으면은 높은 금리로 대출 끌어다가 샀으면은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을 수 있는 그런 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고가 신축들 힘 못 썼던 그런 신축들이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부분은 계속 밝혀드렸고요. 정부 규제 오래 못 갑니다. 내피셜이죠. 대출 규제로 경기마저 너무 싣고 있다. 이게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어요. 경기가 싣고 있는 게 대출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줘서 그런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쿠팡알리 댓글 링크 이용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58,900개. 아직 증가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유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전세 물량이 엄청 감소. 월세 물량이 엄청 감소. 저 주말 브리핑 때 울산 지역이 전세 물량이 왜 그렇게 감소하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 끊임없이 현재를 알려고 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밝혀지는 부분들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쌓여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예측을 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산 매수심리 그냥 바닥이에요. 찐바닥. 찐바닥을 지금 22년 11월부터 23년, 24년 40 이하 요때부터 사실상 분위기는 40 아래로 내려오면 빙하기잖아요. 요때부터 이미 마탱이는 갔었다고 보면 됩니다. 대선 이후의 기대감으로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뭐 그런 장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의 거래량 대단해요 라고 하지만 9월 10월을 평균 내면 또 아니네. 11월 12월 지금 대출 많이 쪼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11월 12월 흐름까지도 이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700건 정도 맞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우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요 두 가지의 평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원당 거래 대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고가 거래가 좀 속출했습니다. 저가의 아파트 비중 올라가고 고가 아파트 비중은 줄어드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전세 거래량 10월은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월세 물량 이거 왜 이래 평균 전세 가격이 금리 오르고 이 전세 대금이 내려가는 거 보게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월세 거래량 조금 만족스럽나? 전체 임대 거래량 요 70% 정도거든요. 70% 정도니까 뭐 5천 건 정도 수준까지 나와주면은 아무튼 9월에는 죽 썼지만 10월에는 10월에는 예년 수준. 요때만 좀 잃어버린 기간이 약간 생기는 것 같네요.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칠게요. 해운대 아이파크 30억, 두산 이브더 데니스 23억. 요 평수까지 같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평수까지. 대형 평형들 쭉 제껴놓고 요거 좀 한동안 없었던 현상인데 오늘 대형 평형의 고가 아파트 거래 제법 보였고요. 요런 것들이랑 뭐 거래량 늘어나는 것들이랑 이 몇 가지가 딱 맞물려 버리면 야 또 찐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분의 1 토막 나오고 있거든요. 고가 아파트 수억씩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늘 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많이 줄어들었다고 오늘 또 많이 보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6억 이상 거래 많이 보이고 그렇죠. 아래쪽에 가격이 거래가 조금 줄어들고 LG 메트로시티 36% 8억대 한창 때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요건 좀 많이 빠진 경우고 뭐 6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뭐 4억 중반 거의 7억까지 갔던 것이 5억 여전히 이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들 회복률이 좀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그 최신 아파트 요 흐름 아니면 어중간하게 뭐 한 15년 차 정도 되는 것들은 뭐 거의 3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률 나타나는 곳들이 좀 제법 많이 있고요. 6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4억 중반, 7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4억 중반. 그럼 이 정도면 조금 더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이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더라. 앞자리가 6자에서 4자로 바뀌었다. 음, 앞자리가 7자에서 3자로 바뀌었다. 그냥 저층이죠. 저층이 이런 표시 납니다. 이 차트상으로 봐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시장이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몇 년 더 지속되면 좀 부동산에 사람들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또 시중에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또 생기게 된다면 지금도 많이 풀리고 있죠. 뭐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도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 내용 여기 정도까지 마칠게요. 네, 형 감사합니다.